송영길 대표 그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청래 쪽에서는 불편해하고 있어요. 요 영상 잠깐 이야기 나누고 가겠습니다. 봉선아님, 최한웅님 문조털레 유혹 저작권 걸으세요. 딴 인길들이 마구잡이로 쓰니까 뭐 쓰든지 말든지요.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뭐 수고도 많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대표에게 바라는 결정이 곧 연임 포기를 뜻하는 거냔 물음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한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당시 곧바로 자리를 내려놓았던 자신을 예로 든 겁니다. 지방선거까지 다 치러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이었고 저한테 당대표 사퇴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제가 당대표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불출마 압박을 연일 이어가는 모양새. 송 의원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선 정 대표가 나오면 자신의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라며 3파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송 의원의 견제에 정 대표 측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홍길동 씨가 최고위원 나가면 나도 나갈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본인의 출마와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에 점점 속도가 붙으며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주부터 8.17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가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출마 역시 이르면 이번 주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거듭 지금 소영길 의원이 정청래가 출마하게 되면 본인이 출마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선을 김민석 총리를 엄호를 해주는 거죠. 송영길 의원이 계속 정청래하고 나를 세우고 정청래 쪽으로 이제 뉴스의 초점을 송영길 쪽으로 계속 모아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실제 이제 당대표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아하게 선거를 해야 된다. 정청래랑 나를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정청래랑 경쟁할 급이 아닌 거야. 지금 김민석은 인품 면에서 보나 능력 면에서나 보나 솔직히 좀 창피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랑 경쟁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김민석 총리에게는 모욕스러운 거지. 이게 창피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응? 뭐 그런 수준. 아니 제가 개장수랑 라이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청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개장수도 저하고 시청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1만 가까이. 거기 털레반들이 이제 완전히 아지트가 돼가지고 개장수가 동접이 한 1만 가까이 1만 넘게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그죠? 예. 친명 진영의 싸움 딱하고 친문 진영의 개장수하고 시청률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많이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피커가 절대적 열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친명 진영이 완전히 열세였지. 근데 이제는 친문 진영의 사냥개하고 그 친명 진영의 미친 개가 시청률이 비슷해졌다라는 건 이제 스피커 열세가 많이 극복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채팅창에다가 최한욱의 라이벌은 개장수다. 개장수하고 시청률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쓰면은 그분은 바로 차단이에요. 일단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제 라이벌이 어떻게 개장수가 됩니까? 저를 그럼 완전 무시하는 거죠. 아니 김어준이 제 라이벌이다. 이것도 저는 기분 나빠요, 솔직히. 제가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아니 김어준이 최한욱의 라이벌이다. 제가 무슨 김어준이 제 라이벌입니까? 시청률이 높고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제 라이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만한 지적 능력과 수준이 돼야지 사람이. 혜태님, 근데 표정은 드러나는 건데
송영길과 청래는 표정이 좋고, 예, 김민석과 청래는 안 좋고, 뭔지, 예, 표정 다 좋은데요? 아, 기분 나빠, 나는. 아이고, 막 털 막 이상하게 기르고 막 이런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게, 저는 기분 나쁘지. 품질 면에서, 이거는, 예컨대 무슨 명품하고, 그 짝퉁하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랑 뭔가 비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송영길 이제 의원이 대신 이제 상대를 해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신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따로 있고 송영길하고 정청래하고 싸우는 구도를 계속 만들어주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김민석은 그냥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고 송영길과 정청래가 싸우는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다, 송영길 의원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신성이라는 거죠 지금. 송영길 의원도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지. 솔직히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랑 그러고 저렇게 말 섞고 그럴 저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최다선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뭐 국회의장을 언제 하셔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제 의원인데, 아, 정청래 따위하고 지금 말 섞고 있는 게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지. 본인이 당대표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인물인데 당대표를 실제 하셨고, 근데 정청래를 하고 지금 겸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닦아놓고. 그 김민석 총리 독상 만들어주려고 정청래하고 이거 머슴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참. 그 얼마나 사신성입니까 이게.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지금 출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를 이제 대신 머슴을 이제 차단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를 하는 거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아, 나는 당대표 사퇴했는데. 예? 아, 저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얘기는. 예.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송영길 당시 대표님이 그 지방선거까지는 그래도 좀 당을 이끌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님이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아, 왜 그만두셨어? 지방선거까지는 좀 하지. 근데 아마 송영길 대표님은 뭐 대단히 원칙적인 분이시니까 그럼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저 같으면은 그냥 당대표를 아무리 욕을 해도 버텨가지고 지방선거가 뭐 멀리 남은 것도 아니고 2달 뒤고 선거를 뭐 지긴 했지만은 뭐 선전한 선거였잖아요. 0.73% 차이로 졌기 때문에 당대표의 책임을 묻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선거 결과였는데 그래도 책임을 진 거야. 근데 정청래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추하잖아요. 그죠? 그 추한 모습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 의원이 이제 정청래 머슴의 머슴이잖아요. 머슴의 몸종. 이게 참 그 친문 진영은 상당히 이게 서열화돼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제 머슴이고 그 머슴의 몸종이 이제 그 한민수 의원이잖아. 또 한민수 의원은 이제 정청래의 몸종 노릇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정청래 덕에 이제 금배지를 단 사람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원래 정봉주 지역구였는데 정봉주가 이제 또 막말을 해가지고 그 공천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이 됐는데 또 뭐 과거 경력 때문에 또 탈락을 하고 그때 이제 정청래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천을 해준 사람이 한민수예요. 근데 송영길 의원님이 출마하시면 김민석 대표님 뽑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를 뭘 또 물어보시고 그래, 선수들끼리. 그러니까 뭐 한민수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하늘과 같이 떠받들어야지. 정청래가 아니었으면은 금배지를 달 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가 또 그때 박용진 지금 부위원장 지역구죠. 그 박용진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역구 관리를 대단히 잘했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시절에서도 때도 그 강북구에서 상당히
득표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뉴 이재명으로 전향을 하고 다음 총선에 아마 출마를 하면은 그 뭐 경선하면은 못 이길 거예요, 박용진을. 그리고 정봉주도 겨우 이겼잖아요, 그죠? 박용진을 겨우 이겨가지고 공천을 받았던 거라 다음에는 아마 박용진이 될 거다. 그래서 한민수는 아마 미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정청래한테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 이제 미래가 있는 거죠, 한민수는. 예,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정청래 몸쪽 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가 안 되면은 한민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아마. 예, 다음 총선에서는 뭐 박용진이 하건 다른 인물이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뭐 높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정청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아니, 그 본인이 정청래 때문에 출마를 하건 출마를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건 그럼 본인 마음이지. 그게 뭐가 뭐 이상해? 그리고 정청래가 싫어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출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옛날에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한번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뭐 닭깎기 마사오의 딸이다 막 박근혜한테 2012년 대선 때 막 그랬잖아. 근데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박근혜가 이정희 후보한테 아니 당선도 안 될 텐데 왜 나왔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정희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너 떨어뜨리려고 나왔어. 예,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누굴 떨어뜨리려고 출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맞지 이정희 후보 제가 그 이정희 후보 캠프에 관여를 했어요. 예, 대선 때 관여를 했었는데 그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그때 이제 좀 토론회가 좀 격화되다 보니까 격렬해지다 보니까 순간 이정희 후보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당신 떨어뜨려 나왔다고 막 화를 냈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뭐 싸가지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 상황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 나간 목적이 진짜 그게 맞아요. 예? 제가 이정희 캠프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정희가 출마한 목적이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간 거 맞아. 그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이었어요. 이정희가 했던 역할이.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네거티브를 대신하는 거였지. 토론에 나가가지고 네거티브를 대신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 문재인이 네거티브를 하면은 모양새가 빠지잖아. 그래서 이정희가 대신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뭐 닭깎기 마사오의 딸이냐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걸 대신하러 나간 게 이정희의 출마 목적이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정당 해산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역효과라고 얘기하시는데 역효과 아니에요 당시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말씀도 드릴게요. 그때도 유시민이 사기친 거예요. 이른바 이정희 싸가지론을 만들어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잘하는 수법이에요. 이번 보궐선거 때도 김용남 책임론을 들고 나오잖아요. 쟤네들이. 김용남 후보가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줬다. 당시에 문재인이 솔직히 저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하고 토론해서 지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무능한 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선거에 패배한 이유는 이정희의 싸가지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의 무능 때문에 선거에 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약을 팝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다음에 또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문재인 무능론으로 결론이 나오면은 친문 세력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정희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이정희는 살신성의를 한 건데 이정희가 싸가지가 없어갖고 문재인이 져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정희가 싸가지가 없는데 왜 문재인이 집니까? 문재인이 무능하니까 문재인이 진 거지. 이정희가 싸가지가 없었는데 왜 문재인이 지냐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면서 그걸 잘 모른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당시에.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문재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문재인이 지는 거지. 제가 그렇잖아. 유튜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튜브 시청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버가 방송을 열심히 하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
그 이유가 뭐예요? 방송이 재미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이유가 뭐예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데 이유가 있어? 2030이 뭐 극우화되고 보수화돼서 떨어진대. 그러니까 문재인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이정희 책임이 되냐고. 문재인이 이정희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었어도 문재인이 능력이 있어서 봐요. 문재인이 실력이 있어서 봐. 지냐고 박근혜한테. 문재인이 무능하니까 진 거지.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 문재인하고 박근혜하고 토론했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어떻게 수척공주한테 토론을 해가지고 지냐고. 한심한 거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대중들을 혹세 무민을 한다라는 거야 유시민이.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유시민은 지식 소매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 본인도 아는 거야. 양심은 있는 거야 적어도. 지식인이라면은 혹세 무민하면 안 돼요. 진실과 진리를 얘기해야지. 근데 유시민은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 장사꾼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저런 사기질을 친다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믿고 지금 이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 유시민 욕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최한욱이 싸가지가 없어갖고 뉴스공장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최한욱이 너무 방송하면서 막말을 하고 싸가지가 없어갖고 요즘에 진보 유튜브 시청률이 떨어진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최한욱이 아무리 개판을 치고 아무리 싸가지 없이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진보 진영 전체 유튜브 시청률이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한민수 의원이 송영길 대표가 정청래가 나오면 나오겠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정치 전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여론조사도 괜찮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김민석 총리에게 뭔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김민석 총리가 50%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는 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굳이 결선까지 또 가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건 좋지 않지 않겠나. 아까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1, 2등을 한다. 이런 구도라면은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게 김민석 총리를 보호하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영길 의원이 3등을 하는 구도라면은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